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병자년 인조임금 시대에 정묘년의 힘이 한 차례 조선을 침탈했던 후금이 다시 국경을 넘어 파죽지세로 내려오자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 준비를 하는 와중이었다. 정세가 이러하니 한양 사는 백성들은 다시 피난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누대 명문가로 승지벼슬을 하고 작고한 박명원의 아들 박중희 역시 약간의 나이에 가장이 되어 피난 준비에 나섰다. 가마 두 채를 마련해 노모와 신혼의 아내를 하인들이 뒤따르게 하여 외가가 있는 공주로 먼저 피신을 시키고 자신은 가산을 정리한 후 사흘 뒤에 뒤따라갈 요량으로 한양에 홀로 남았다. 빠른 말을 타고 간다면 가마 행렬을 천안을 지나 공주에 못 미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셈을 했던 것이다. 사흘 뒤 박선비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급히 말을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난리통이라 불안한 마음에 쥐야불식 말의 고삐를 당겼지만 공주에 이르도록 먼저 출발한 일행은 누상에서도 주막에서도 보이질 않았고 본 사람도 없었다. 박선비는 먼저 출발한 일행이 혹여 중도에서 화를 당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공주의 외가 근처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엄습해왔다. 드디어 외가인 킹감력댁에 들어간 박선비는 어머니 일행이 도착했는지 물었으나 외가댁 식솔 모두가 금시초문이라는 것이다. 박선비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 앉을 겨를 없이 외가를 나와 어머니 일행이 거쳐갔을 길을 되짚어 탐문을 하며 거슬러 올라가니 며칠 후에는 다시 천안까지 이르렀다. 상거리에 있는 주막에 행장을 풀고 주막 주인에게 대엿새 전에 어머니 일행을 보았는지 묻자 바로 엿새 전 한밤중에 돌연 청의 군병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막의 손님뿐만 아니라 주막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피난을 갔다는 말을 했다. 후에 알려졌지만 그 군병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실은 흉포한 화적대로 밝혀졌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어머니 일행이 보이지 않으니 박선비의 걱정과 답답함은 더욱 커져갔으며 곰곰이 따져보니 그 밤에 근처 주막에 어머니 일행이 묵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샅샅이 탐문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여인네들이 피난을 내려와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지라 다음 날 사익길 근처에 촌락마저 탐문하였으나 어머니 일행을 찾는 것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박선비는 그 후로도 사방팔방으로 어머니 아내 종복 일행을 찾아 헤맸으나 1년 넘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생사 존물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은 몸마저 상하게 하였으며 풍족하던 가산도 은자 몇 덩이만 남게 되었다. 음력 7월이 지나 한가위를 앞둔 어느 날 지치고 초라한 행색으로 금강변을 터벅터벅 걷던 박선비는 누렇게 고개 숙인 황금 들녘 사이로 삼삼오오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정겨운 모습을 대하니 잃어버린 어머니와 아내 생각이 절실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가족을 잃고 정처를 둘 길이 없어 포천에 위치한 선산에 술잔이라도 기울일 심산으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나루터를 지나가는 중이었다. 힘없이 천천히 내딛는 중에 박선비의 시야에 헙스룩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 행인의 발길을 붙잡고 점을 보는 것이 들어왔다. 박선비는 답답한 마음에 뭔가에 끌리듯 노인에게 다가갔다. 이보, 노인장, 나도 점 한번 봐주시오 그려. 무엇이 궁금하여 그러십니까?
내 이번에 먼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반가운 일이 있겠소? 노인은 딱하다는 딴 시선으로 박선비를 바라본 후 무슨 술서를 꺼내어 펼치며 글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박선비는 마침 편안한 안자가 눈에 들어와 집자 노인은 망설임 없이 한마디를 중얼거린다. 도중에 봉처하니 천하 관여라. 흙 속에서 아내를 만났으니 하늘 아래에 갓쓴 여인이로다. 이리 말하더니 붓을 들어 종이에 몇 자 적어 다시 한마디 한다. 신물 경대하면 의에 대성하리라. 상가 가볍게 대접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크게 번성하리라. 노인이 이렇게 읽고 글씨를 적은 종이를 박선비에게 내어주니 뜻모를 긁기에 박선비는 그저 허허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흙 속에서 아내를 만난다니 죽어 땅 속에서나 아내를 만난다는 말이오. 또 하늘 아래 갓쓴 여인이라니 넓은 천지의 무당들이 모두 내 아내라는 말이오. 허허. 어허이, 그리 조급하게 속단하지 마시고 매사에 이상한 일이 있거든 이 점사를 잊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일이 지나가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박선비는 의미 없는 글귀에 더 이상 대꾸할 기대조차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엽전 몇 푼을 건네고 다시 길을 나섰다. 박선비는 금강나루를 지나 한참을 걸어 올라가 다시 천안 상거리에 닿았다. 지난 겨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질없이 이곳저곳을 헤매이던 일이 생각나 마음이 무거워진 박선비는 차마 상거리 주막을 또 마주하며 지나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큰 길을 벗어나 사익길로 들어서서 마땅한 집이 나오면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했다. 이렇게 산모퉁이를 돌아 작은 길로 접어들자마자 멀찌감치 길가의 토담집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근자에 듣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박선비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토담집으로 다가갔다. 흙벽 위에 지붕으로 얹은 짚은 흩어져 덮인 흙이 보이고 토담 역시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안이 훤히 보이는데 거의 67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천진난만하게 깔깔거리며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지 움막이 있다더니 얘가 바로 그 움막이란 말인가? 이리 생각하고 박선비는 뚫어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조금 멀리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른 광경에 놀라웠다. 여남은 아이들이 제대로 옷을 걸치지도 못한 채 있었으며 거기에 몇 살 되어보지 않는 벌거숭이들이 배고프다느니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아이는 엄마를 찾느라 울어대니 목불 인견이 따로 없었다. 게다가 방 안 한구석에는 그나마 입성을 갖춘 16이나 되어 보이는 안못 보는 듯한 처녀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다. 박선비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주인을 찾으러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밖으로 자물쇠가 채워있는 방문이 보여 더욱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박선비는 체면불구하고 허물어진 벽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얘들아, 너희 부모님은 다 어디 가시고 너희들만 방에 있으며 밖에서 문을 잠궜으니 뭐인 일이냐? 이때 아이들 중 12살 되어 보이는 똘망한 사내아이가 답한다. 저희들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난리통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녁 끼니를 얻으러 밖에 나가셨어요.
근데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 분이신지요? 나 말이냐?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하도 떠들기에 잠깐 들여다보는 것이다. 너희들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로구나. 예, 어머니께서 요새 병환이 나셔서 통끼니를 가져오지 못하시다가 저 어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나대는 바람에 몸도 편치 않으신데 나가셨지요. 저런, 어찌 그런 일이 일가 친척들이 근처에 사는 이가 없는 게로구나. 큰아이가 그렇다고 하자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구석에 앉아있는 눈을 감고 있는 처녀를 가리키며 일가 중 한 할아버지가 자기 누나를 시집 보내려고 다녀가긴 했다고 말했다. 박선비가 눈을 감고 있는 처녀 일을 더 자세히 물으니 갑자기 처녀가 얼굴을 붉힌 채로 뒤돌아 앉자 아이가 짓궂게 킥킥거리며 말했다. 누님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해도 양반집이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하는데요. 말이 이에까지 나가니 더는 못 참겠는지 처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손님은 니신지 모르나 점잖으신 양반께서 허물어져 가는 토벽일망정 그 틈으로 남의 집을 엿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만 가던 길을 가시지요. 처녀의 책망하는 소리에 박선비는 자신이 신뢰를 범했음을 깨닫고 처녀를 보자 사뭇 놀랐다. 처녀가 눈을 감았을 뿐이지 몇 해 전 아내의 얼굴과 자매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그때 큰아이가 다시 나서며 말했다. 누님이 꿈에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실 거라 했으면서 어찌 이 손님을 그만 가시라고 그러우? 그러게, 누님 남편감이 오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난리를 쳤지, 아마. 이 말에 박선비는 낮에 금강나루 점쟁이의 점사가 생각났으나 아내를 닮았다 하지만 도담집에 안못 보는 처자를 신부감으로 여기기에는 얼토당토한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돌렸다. 이어서 집안 내력을 물으니 아이들이 대답에 실수를 하자 처녀가 내하며 아이들에게 타이를 듯이 말한다. 얘들아, 무슨 말을 어찌 그리 예의 없이 하느냐. 저희 아버지 함자는 연일 정시에 영자, 택자를 쓰시고 벼슬은 호조, 정랑까지 지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박선비는 여러 정황을 접하니 방가의 아이들이 참으로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괴나리 보찜에 깊이 감춰두었던 은자 세 뭉치 중 한 뭉치를 꺼내어 큰아이에게 건네니 겁을 먹고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에 처녀가 나서서 치사하며 받아든 뒤에 박선비의 이름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자 도로 은뭉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선비님께서 이리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 니신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겠는지요. 박선비는 주저하다가 처녀의 태도가 완강하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름 석자를 말하고 토담집을 떠났다. 박선비는 길을 나선 후 몹시도 그리운 아내 얼굴을 닮은 처녀를 대하니 마음이 더 울적하였다. 그리고 문득 노인이 말해준 천하 관녀라는 글귀의 의미를 헤아려 보다가 비로소 그 답이 떠올랐다. 관을 쓴 여인이라면 편안할 안자요. 앞에 하늘 전자를 붙이면 곧 천안인 것이었다. 박선비는 점사가 참으로 얄궂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점사가 미리 알려준 것처럼 처녀와 자신이 더 이상의 인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접어둔 채 갈 길을 재촉했다. 한참 후 박선비는 포천 선산에 가서 끝내
어머니 일행을 찾지 못했음을 조상님들께 고하고 한우는 눈물을 머금으며 한양으로 돌아와 새로이 살 길을 찾았다. 그간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찾았으나 난리통에 모두 무사하지 못함을 알고 가슴 아파하던 차에 먼 친척의 사돈 중에 동년배가 있어 그 집에 유숙하며 지내게 되었다. 그 사돈은 호를 단신인 박선비를 가긍히 여겨 한 식구처럼 지내며 공부도 함께 했다. 몇 년이 흐른 후 박선비는 소가를 거쳐 대과에 급제하여 내직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박선비는 여전히 잃어버린 아내와 식솔들을 잊지 못하여 수많은 통혼을 거절하고 10수년을 홀로 지내던 중 승차를 거듭하여 외직으로 무주 군수를 제수받아 임지로 떠났다. 박군수는 가는 길목에 천안 상거리를 거쳐야 하는지라 옛 아픔이 되살아나 이를 피하려 다시 사익길로 가던 중에 10수년 전 토담집이 있던 자리에 어엿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불현듯 그 집안 식솔들이 어찌 되었나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 그 기와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며 나이 30이 조금 못되어 보이는 당차 보이는 젊은 주인이 박군수를 맞이한다. 박군수는 어렴풋이 10수년 전에 자신에게 응대하던 그 소년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마침 통성명을 하자 박군수가 바로 그때 지나가던 손님임을 알고 집안의 식솔들이 모두 나와 환대하니 그 집안의 어머니 박군수의 예전 아내를 닮은 처자가 내해야 하는 법도를 잊은 채 다시는 만날 길이 없었던 은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이 맞는다. 박군수를 집 안으로 들이며 사랑채에 모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야 은인을 만나 뵙게 되는군요. 그때 큰 돈을 주신 덕분에 큰아이들과 힘써 장사하여 몇 해 만에 이리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지난 일을 상세히 알렸는데 6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느라 영양이 부족하여 잠시 실명하였던 큰딸도 후에 시력을 되찾았으며 많은 청혼을 뿌리치고 홀몸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박선비의 밝은 전도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했다. 그간의 자초지정을 듣느라 날이 어두워지니 박군수는 임지로 가는 길을 멈추고 그 댁에서 하룻밤을 유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박군수는 쉬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10수년 전 금강나루에서 본 점사가 기막히게 맞은 것도 기이하였고 수많은 통혼을 거절하며 홀로 지내온 자신처럼 정소저 역시 홀로 지내며 박군수를 위해 기도한 것이 보통 인연은 아니라 여겨졌으며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날이 밝자 박군수는 결심한 대로 자신의 지난 인생 역정을 정소조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정소조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청혼을 하였다. 이에 정시댁 어머니는 반가이 허언을 하였으며 그날 작수 성례를 올렸다. 그날 밤 신랑 신부는 10수년 만에 서로 마주하며 앉았다. 허허, 우리의 인연이 다시금 이어졌구려. 마땅히 성대의 혼례를 올려야 하나 주상의 명을 받아 임지로 가는 일정을 더는 늦출 수 없었던 탓이니 양해해 주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어찌 허례에 묶여 그 뜻을 가벼이 여기겠는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다음 날 날이 밝자 박군수는 내행을 이끌고 임지로 향했다. 그 후 박군수의 아내가 된 정씨 부인은 충실히 남편을 내조하였고 남편 박군수는
아내를 기이 여겼으니 자손 번창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